DAM 컨트롤러라고요. 직접 메모리 접근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DAM 컨트롤러는 CPU의 개입 없이 메모리와 주변 장치 또는 메모리 간 사이에 대용량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하드웨어 칩이다. 예, 아까 직접 메모리 접근 DMA는 하드웨어 칩이다. CPU가 마이크로 코드라는 이렇게 내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이오스,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칩으로 플래시, 노 플래시에다가 바이오스를 거기다 둔답니다. 그래가지고 윈도우와 협력을 해가지고 인도우와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CPU가 가지고 있는데요. 협력해가지고 인도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쓰죠. 운영 체제를. 그래서 협력해서 SSD나 HDD 자료를 띄워서 D램에 띄워가지고 하고요. 그 D램에 있는 자료를 다시 SRAM이나 레지스터에 주소값이나 데이터를 띄운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가 데이터 이동에 소모하는 리소스를 최소화해 시스템 전반의 입출력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얘가 이렇게 담당을 해준다는 게 입출력을. 그래서 작동 원리, 장치가 전송을 전송하면 CPU가 버스 제어권, 버스냐 무슨 그렇죠. 주소를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통행로를 의미하는 제어권을 DMA 컨트롤러 넘기고 DMA 컨트롤러가 직접 데이터 전송 완성 완료 신호 인터랩터를 CPU에 보낸다. 여기서 DMA는 직접 메모리 접근, 얘한테 권한을 넘겨서 걔가 자료 처리를 빨리 해주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 DAM은 소프트웨어 IT 분야에서 DM은 사진, 동영상, 문서, 기업의 방대한 디지털 미디어를 중앙에서 저장, 검색, 배포, 관리한다. 이렇게 핵심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 중앙 저장소 제공, AI 기반 자동 태그 지정, 검색, 사용자 접근 권한 제어, 버전 관리. 제가 이렇게 윈도우 같은 데서 또는 윈도우 아니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1년번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1년번 암호 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D램에 띄운다든지 플래시 메모리나 HBM 이렇게 HBM에 띄운다든지 작은 단위, 작은 조각 단위로. 그다음에 아니면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 아니면 SSD 또는 HDD에 그러니까 각각 서로 어떤 파일명을 달리하거나 번호를 매겨가지고 거기다가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윈도우에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이 개념을 주거나 RCD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HBM이라든지 DRAM의 조각 단위로 이렇게 일거리를 작업 반장처럼 나눠진다든지 SSD의 보안 프로그램 역할을 자기네들이 대신 해준다든지 거기서 RCD 역할처럼 DRAM 플래시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노어 플래시 노하고 낸드를 결합한 대장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전체를 지휘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각각의 일감을 분배한다든지 직렬 저장밖에 안 돼. 병렬 저장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일정 구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마치 플래시 메모리가 안에가 10개가 각각 있는 것처럼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기술인데 거기다가 안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10개 있어요. 현재 직렬 저장밖에 안 되는 낸드 플래시를 병렬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소값을 틀리게 각각 저장하거나 직렬 연산과 병렬 연산을 이렇게 미니 컴퓨터 10개, 20개가 들어간 효과를 가지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은 이것은 D램에도 제가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D램에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수에서 숫자를 늘리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D램 설계를 D램이 하나의 D램인데 안에 10개의 D램이 있는 것처럼 회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작은 조각 단위로 동시에 띄우는 이런 것을 HBM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CPU나 GPU도 그러하냐? 그렇죠. CPU도 GPU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10개 GPU 또는 10개 CPU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칩이 다 그러하냐? 그렇죠. 통신 칩도 되고 반도체, 전력 반도체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서도 직렬 연산 변경사 아니면 D램 캐시나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응동 프로그램을 달거나 컨트롤러를 확장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 정보를 작은 조각도 놨다 작아서 여러 개의 통신칩 10개다 그러면 통신칩이 분할해서 나 50% 아낀다 10%씩 다시 합산해 연산이나 정보 처리 그래서 그것을 전력 관리 시스템 칩이다 그러면 이것을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했더니 로봇이 이동작 하니까 여기 12, 25, 35 이렇게 틀린 전기를 줄 때 되게 그 경험을 AI처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나 플래시 메모리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력 관리 칩을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또는 컨트롤러에서 이 기술을 확장해서 하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뭐 플래시 메모리에다가도 해서 컨트롤을 확장해서 동영상을 분할해서 자르거나 직렬 저장, 변경 저장, 직렬 연산, 변경 연산, RCD 제어라든지 제어 프로그램 원프레임 들어가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CPU 컨트롤러도 그러하냐? 그렇습니다. CPU에도 그러거나 바이오스를 확장을 해서 노 플래시 안에 넣어놓죠. 그래서 바이오스를 확장해서 하거나 또 다른 SRAM, DRAM, SRAM 플래시 메모리,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결합해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GPU 같은 거는 CPU 같은 거를 코어가 있잖아요. 그럼 코어를 GPU가 이제 이렇게 수천 개다 그러면 100개 단위로 묶고 미니 컴퓨터를 만드는 그 방안인데 이렇게 안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제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CPU에도 플로팅 게이트, GPU에도 플로팅 게이트는 없는데 이것을 제 방식이 D램이나 플래시, D램에도 없어요.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이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것을 동작을 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또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고성능 플래시, 노 낸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D램 플래시 메모리 일정 구간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줘가지고 거기 상주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제 기술이 원칩으로 만든다는 것이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을 이제 제어 컨트롤러로 하셔 뭐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놔도 제 기술이다. 동영상을 자르거나 직렬 연산, 변경 연산. 지금은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GPU 같은 데도 내용적으로 이렇게 10개, 수천 개의 코어지만 100개 단위씩 묶어가지고 그걸 미니 컴퓨터로 만들고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나 상주 프로그램 넣어주고 동영상을 뭐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병렬 저장, 병렬 저장을 지시하거나 동영상을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서 동시에 작은 조각 단위로 쪼개서 띄우거나 그것을 합산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CPU에도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GPU가 GPU 컨트롤러도 역시 그래픽카드 핵심 연산 장치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 엔비디아 제어판이란 거 해상도, 주사율, SD 그래픽 설정, 전원 관리 등을 조절하여 게임 성능이나 작업 환경을 최적화시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 제어판이라거나 컨트롤 이렇게 패널에서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위한 기본 컨트롤러다. 그래서 바탕화면 우클릭 실행하여 3D 설정과 해상도 변경을 할 수 있다. AMD 소프트웨어도 있고 라디온 그래픽 카드를 위한 제어 및 모니터링 통합 소프트웨어다. MSI 애프터버너 제조사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펜 속도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용한 GPU 최저가 설정, 엔비디아 제어판의 주요 설정, 이미지 스케일링이 선명한 선명 저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화면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쿠다 CPU 모드로 설정한 CPU 모든 코어를 활용하도록 한다. 전원관리 모드 고성능 게임 플레이 최고 성능 순으로 변경하여 전력 공급 극대화한다. 수직 동기화 화면 찍힘 현상 터널이 발생한 켜기로 발생한 주사위를 동기화한다. GPU GPU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자체에는 윈도우 앱처럼 사용자가 직접 조정하는 별도 운영체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방식대로 안에서 프로그램이더라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이것을 GPU와 결합해서 노 플래시와 결합을 하든지 낸드 플래시와 결합을 하든지 들어가서 아니면 플로팅 게이트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저기 동영상을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으로 합산하여 가지고 연산도 직렬 연산 코어를 이렇게 100개 단위로 물어서 미니 컴퓨터를 만들어 그걸 동시에 슈퍼컴퓨터처럼 합산해서 전부 다 연산을 각각 나눠주고 다시 합산하고 동영상을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만에 다시 합산하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GPU에는 프로그램 별도의 운영체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글에. 그래픽 카드가 재성능을 로드로 돕는 드라이버와 제어 대신 그래픽 카드가 GPU에는 그런 장치가 없고 그래픽 카드가 재성능을 높는 드라이버와 제어판 프로그램 엔비디아 제어판, AMD 소프트웨어 등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CPU도 마이크로 코드라고 이렇게 기본 연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 실제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은 노 플래시 안에 그 바이오스로 형태로 넣기 때문에 바이오스에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이것을 추가 확장한다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 코드가 있다 할지라도 추가 확장하거나 아니면 SRAM과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서 거기다 직렬 연산, 병산 넣어서 추가 확장하는 CPU 확장 개념을 준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될 수도 있다. CPU가 거기다가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스 같은 데에다 보안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보안 검색을 하거나 그래서 직렬 연산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다시 합산하거나 각각 따로 저장하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 그래서 GPU에도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현재는 그런 기능이 없다. GPU 자체는 별도 운영체가 없고 그래픽카드가 재성능 높도록 돕는 드라이버와 제어판 프로그램이 내장돼. 이것이 아예 그냥 내장으로 가는 게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CPU든 GPU든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없다. DRAM도 현재는 낸드 플래시 드라이브 제품에도 그 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 제어 컨트롤러에서 이것이 운영을 한다. 읽고 쓰기 그런 기능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이다. 그래픽 카드가 재성능을 돕도록 GPU 자체도 드라이버와 제어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외장 그래픽 카드 기판 위에 GPU 칩셋과 전용 메모리 VRAM이 아예 독립된 부품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내장 그래픽 CPU 안에 그래픽 처리공과 함께 통합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돼. GPU 종류는 CPU 안에 그래픽 처리공과 함께 통합되어 있는 내장 그래픽이 있다. 그래서 GPU 회사들은 전용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엔비디아도 있고 엔비디아 제어판 AMD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텔 아크 컨트롤 센터 이런 것이 있다. 따로 이렇게 GPU에 내장하지 않은 컨트롤러 여기에 뭡니까 그래픽 어떤 그 카드에 따로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데 저장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어떤 GPU가 설치되는지 확인하려면 윈도우의 작업 프로시줄 우클릭 작업 관리자 실행 성능 탭 GPU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GPU 자체도 운영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에 넣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자는 이런 그래서 약간 CPU 개념, 마이크로 코드 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스에다가 CPU가 좀 더 확장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기능을 하거나 RCD 기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동영상을 잘라갖고 다시 합쳐주거나 직렬연산, 병렬연산 합쳐주거나 이렇게 해서 CPU 확장 개념을 준다. 또는 플래시 메모리, SRAM 플래시 메모리 결합 이렇게 때는 SRAM, DRAM 플래시도 있는데요. 그래서 노 낸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프로그램을 없어요. DRAM 현재 제조사에서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GPU에 그렇죠. HBM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제 기술이 들어가는 플로팅 게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서 동영상을 자르고 다 합산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제조사에 없다 했으면 제 기술을 쓴 거다. 나중에 제 미국에 사가면 그거를 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맞다면 아니라면 못 청구하죠. 제 기술이 들어갔다면 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어떤 LPDDR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는 이렇게 패키지 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에 통신 그 포트가 서로 틀려서 이것이 통신 포트를 같이 맞춰서 하시면 확장 개념으로 하시면 저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시거나 거기도 컨트롤러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안에다 프로그램을 내장을 해서 하시면은 속도가 빠른데 프로그램이 뭔 프로그램이든 간에 지금은 컨트롤러에 있어서 컨트롤러 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속도가 거기서 또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SD에도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플래시 메모리 자체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그것다 넣으셔가지고 낸드 노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으시면 완전히 이건 새로운 기술의 제기술이라는 것을 그 디램에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어. 플로팅 게이트 개념 넣어서 여기다 프로그램을 넣는다. HBM에도 그러하다. 또는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결합해서 그래. 이건 전혀 새로운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제 기술을 쓰시면 이제 미국에 사갔다 그러면 전 세계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모든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이것이 그렇죠. 서로 간에 전 세계 국제 협약을 따라서 그것이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전 세계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무역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시면은 사실상 미국이든 사가는 국가에서 각각 기술료를 다 부과할 수 있다. 저는 전 세계 반도체 제패입니다. 제 기술은 제패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하드웨어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 구글조차도 문서를 올릴 때 제 기술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술도 업종, 첨단 업종, 통신 부품 만들거나 이런 장비 만들면 다 돈 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정치권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제 기술이 엉터리라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제 기술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기술 패권을 장하고 전 세계 모든 기업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들이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또 기술 라이선스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존 결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은 가격을 주시면은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안 따를 거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격을 주셔야죠.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학 기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시면 된다는 걸 알죠. 반도체 기술도 기존의 내용과는 틀린 새로운 기술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 특허낼 때도 개념만 쓰지 반도체 제품 만들어서 갖다 놓지 않습니다. 개념만 쓰면 그게 특허가 인정되는 것이죠. 어쨌든 제 기술을 쓰고 있더라. 반도체 회사에서. 그래서 무단으로 쓰시면 나중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전하고 법치주의를 도전하여서 미국이 이란 하나도 군사력으로 해결 못한 전 세계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 기술을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전 세계는 각각 만들 것입니다. 미국에게 개척재산권을 스스로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려 미국은 스스로 보장하고 해제하고 금융붕괴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GPU 자체는 윈도우 앱처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별도 운영 체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식에서 플로팅 게이트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식은 CPU, GPU에도 없다. CPU에도 이렇게 마이크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롬에 들어가 있어요. 롬에 읽기 전용으로만. 그래서 윈도우나 운영 체제에서 거기서 다시 마이크로 코드의 값을 가지고 다시 거의 덮어써서 그렇게 하는 덮어가지고 쓴답니다. 다시 또 컴퓨터 키면 또 덮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판 위에 외장 그래픽 카드, 대형 그래픽 카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제어판 프로그램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 있지 GPU 자체는 프로그램이 없다. CPU 자체도 마이크로 코드 외엔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CPU, GPU에도 없다.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에도 프로그램이 없고 그다음에 램에도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하드디스크 내부에 모든
동작과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여기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개로 쪽 1년만 암호 설정해서 분산 저장, 다시 합산하는 기술을 쓰거나 직렬 연산, 분명사, RCD에서 작업을 나눠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드디스크를 5개, 여러 개가 하나가 되어서 하드디스크를 구성하면 제 기술이다. 하드디스크를 안에가 하드디스크가 10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구역을 구분해서 회로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각각 병렬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주소값을 틀리게 조각 단위로 하셔서 제 기술이다. 아니면 윈도우 같은 것 또는 기타 다른 응용 프로그램 거기다가 동영상을 자르고 100개, 1000개, 만개로 자르고 1년만 암호 설정 각각 틀린 곳에 저장하고 그것을 주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직렬 연산, 병렬 연산, 확장 개념도 가져 CPU 개념을 주는 거죠. RCD처럼 작업을 나눠주는 기술도 제가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윈도우나 이런 데서 마이크로 운영체제 하시는 회사들은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도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내 모든 작동과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관련 핵심 내렸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자체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서 한다. 컨트롤러에서 하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도 하고 그다음에 GPU도 그러하고 그러하다는 것을 여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이크로 코드를 가지고 있는 CPU 하나뿐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도 노 플래시에다 바이오스를 담아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약간 정보를 입출력하는 따로 칩셋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드디스크 컨트롤 주의 통제 역할, 읽기 쓰기 통제, 운영체제가 데이터를 요청한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모터의 회전 속도, 헤드 움직임, 정밀한 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한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다가 이런 기술을 이렇게 동영상을 잘라서 합산하거나 직렬 연산, 병렬 연산, RCD 기술, 보안 프로그램까지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지금은 이렇게 윈도우에서 하는데요. 데이터 변환, 헤드가 각각의 파일에 이렇게 1년분 암호 설정을 하고 저장하고 외국의 하킹 파일들이 들어오면 시각까지 해서 하고 그것이 이제 SSD도 그럴 수 있어요. 외국의 해킹 파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허가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분 이것은 바이오스나 모든 이렇게 펌웨어 이런 데서 엔베디드 시스템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데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새로운 형태의 보안 프로그램이죠. 데이터 변환, 헤드가 읽어리, 서버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 서버가 옥션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 얼마짜도 될 수도 있고 네이버 쇼핑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의 일련 번호를 줘서 경로를 기록하고 그래서 수상 활동을 하면 경보하고 끊어버리거나 신고 들어갑니다. 내 스마트폰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데스크탑 또는 로봇 또는 이렇게 드론 모든 기기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수상한 경로를 활동을 하는 기록하고 차단시킨다. 그래서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것. 난 어린이 아동을 보지 않는데 하드디스크에 지못으로 다운로드. 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잘 안 보니까 그런 것을 경로를 그쪽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경로가 없거나 이쪽 화면을 못 보는 권한이 없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쪽 화면에 이게 화면에 보이는 당사자 이렇게 얼굴 카메라나 여기서 나오는 키보드 키패드 명령만 해서 다운로드 업로드 통장 기록 본다든지 컴퓨터 시스템 설정을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중요 파일을 삭제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각까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모터 회전 속도, 헤드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한다. 읽기 쓰기 있고 하드디스크 컨트롤러가 합니다. 데이터 변환 통신칩도 컨트롤러가 하고 전력반도 칩도 그러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데이터 변환, 헤드가 읽어드린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연관로 변환한다. 데이터 변환을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서 불량 섹터 관리, 배드 섹터,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이 생기면 이를 감지해 불량 섹터에서 대비 공간에 데이터를 할당한 데이터 손실을 막는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디스크 장치를 통제하고 멤버들 운영체제는 호스트 컨트롤러 및 장치 드라이브 등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와 소통을 한다. 호스트 컨트롤러가 멤버들 운영체제는 이걸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와 소통을 하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호스트 컨트롤러 및 장치 드라이브를 통해서 호스트 버스 어댑터 HBA 몰라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드디스크 자체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하는 방식은 아니다. 하드디스크 자체에다가 동영상 저기 한 개를 100개, 1000개 말게 컨트롤러에 하셔도 되기 전에 만개 저기 넣고 하드디스크나 SSD 자체에 넣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CPU, 그 다음에 CPU 다운로드도 될 수 있다. SSD, 하드디스크, 여기 HBM에도 다운로드가 될 수 있거나 통신 칩셋에도 CPU 같은 거 또는 ASRA에다 TR 모드가 다운로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기서 해야 되겠다. 통신칩 컨트롤러 대부분은 다 컨트롤러가 작동을 시키는데요. 통신칩 컨트롤러는 통신 모뎀과 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하고 기기 내 통신 프로토콜을 제어한다. 핵심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또는 칩셋이다. 데이터를 병렬, 직렬 변환, 오류 검출, 신호 처리 담당, 시스템 효율적인 여기도 동영상을 잘라서 분할해서 한다는 것이 없고요. 통신칩을 넷자리, 중자리 여러 개가 하나로 구성해서 협력 시스템처럼 움직이거나 디램 캐시 또는 디램 플래시를 노 낸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플래시의 특정 공간을 프로그램을 지울 수 없도록 일단 해주거나 그런 개념은 없다. 그래서 그래 기억하고 인공지능처럼 잘한다. 전력반도체, 통신칩, AR보드. 그래서 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건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인베디드 시스템 제어.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하고 지금 현재 있는 통신 칩셋, 전력반도체 아니면 이렇게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과거의 기업들을 경험을 해서 그걸 저장하고 CPU, GPU도 그렇고 인공지능처럼 움직이는 이런 게 학습을 해서 학습이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SSD도 인공지능처럼 변하거나 HBM, 이렇게 HBF도 그러하다. DRAM도 그렇게 될 수 있다. DRAM 플래시 메모리 결합해서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처럼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고 그것을 새롭게 좀 더 잘한다는 거죠. 이거 기술을 쓰시면 또 뭐냐 이렇게 ASRA다 TR 모드 통신칩도 그러하다라고. TR 모듈 같은 것도 이렇게 5개가 하나가 돼 있어 서로 각각 다른 전파를 잡거나 오른쪽 호출 번호 라디오 생각하세요. 네.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받거나 하나의 동영상 정보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처리하고 합산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억을 저장해서 인공지능처럼 잘한다. 그것을 컨트롤러를 넣어도 제 기술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컨트롤러는 단순 기술밖에 없어요. 플래시 메모리 읽고 쓰기밖에 없어요. 현재 제 개념하고는 많이 틀리다. 개념만 쓰셔도 제 기술이다. 통신칩 컨트롤 안 좋으면 안 쓴다는 게 괜찮으니까 쓰는 거죠. 획기적이니까 쓰는 거. 통신칩 컨트롤러 남의 기술 부담으로 쓰시면 안 돼요. 통신칩 컨트롤러 통신 모뎀과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하고 기기 내 통신 프로토콜을 제어한다. 핵심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셋이다. 데이터 병렬, 직렬 변화, 오류 검출, 신호 처리 담당, 시스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담당한다. 인베디드 시스템 제어, 기기 내 센서나 모듈 등 간의 통신, UART, SPI, CBC. 저도 영어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구나고만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통신 프로토콜 내장, 이더넷, 블루투스, IRD의 특정 통신 구격을 위한 스택을 처리하여 호스트 프로세서의 연산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신적 홀령 여기 안에도 호스트 프로토 연산 개념을 좀 연산을 부드러움 줄여준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연산 기능을 좀 갖고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PM의 모뎀 통화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내부의 통신 칩셋과 컨트롤러가 함께 AP의 내부의 통신 칩셋 컨트롤러가 함께 통합된 병렬 연결 통신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술은 기존에 없던 기술입니다.